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라이트온 인권자치기구 대표 유정우입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라이트온 자치기구원 김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라이트온 라이트나우 팀장 황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라이트온 인권자치기구 부대표 강효진입니다. 네, 먼저 저희 디라이트온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디라이트온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청소년의 인권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모인 인권자치기구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디라이트온이 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활동은 첫 번째, 청소년 박람회에서 한 인권 캠페인과 해피 버스데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박람회에서 한 청소년 인권 캠페인은 군산 지스코에서 열린 청소년 박람회에서 저희 디라이트온이 청소년 인권 인식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참정권에 대한 이를 알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피켓을 보고 계신가요? 왼쪽 거는 저희 라이트온의 작년과 올해 활동을 알리는 피켓이고요. 오른쪽 거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 문구를 제작하여 인식 개선에 힘썼습니다. 네, 청소년 박람회 정말 여름에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우리 유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맞아요. 그때 그 큰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시민분들께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서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다녔는데요. 또 말해야지. 네, 18세 참정권에 관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해피버스데이에 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해피버스데이는 인문학자치기구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연합한 행사입니다. 해피버스데이에선 청소년들의 삶과 인권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저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라이트온은 이 해피버스데이에서 하우투 인권보장이라는 윷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네, 왼쪽이 바로 그 부스 사진인데요. 윷놀이판이 정말 잘 만들어졌죠. 저희가 재미와 의미를 다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사례에 관한 올바른 보장 방법을 맞춰야만 말을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자연스럽게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진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상식을 퀴즈로 알리는 부스도 운영했는데요. 도훈이가 여기에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네, 제가 해피 버스데이에서 인권 상식 퀴즈를 통해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몰랐던 지식을 쌓게 되어서 좋은 활동이었어요. 정훈은 어떠셨나요? 저는 달그락에서 디라이트온이 첫 번째 연합 활동인 해피버스데이를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연합은 우리 자치기구만이 아닌 다른 자치기구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야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해피버스데이를 하면서 많은 의견 차이도 있었고 많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그에 맞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해피 버스데이 행사 당시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은 청소년들도 절대 책임감 없는 행동이나 역할 수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이 참 많네요. 이 해피버스데이 부스 운영 중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활동 중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인권 나무입니다. 해피버스데이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을 포스트잇에 적어주셨는데요. 그중 2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험담입니다.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네, 화장이나 옷차림, 머리 스타일을 규제한 것이라고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돼요. 제가 1학년 때 파마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머리를 보고 바로 혼내셨어요. 그때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도훈이의 공감처럼 화장이나 옷차림, 머리 스타일 규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포스트잇에 적힌 사연을 보면서 논의를 했을 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정말 공감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야, 학생답게 해. 너 머리 뽑으면 공부나 제대로 하겠냐? 아이, 진짜. 네, 진짜 꼭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일 것 같아요. 딱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제가 진짜로 머리를 볶거나 염색을 했을 때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은 머리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화장이나 옷차림, 머리 스타일에 대한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개성 있는 옷차림이나 화장,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면 주변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오고 들려오는 말은 학생은 학생답게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려옵니다. 과연 학생다운 게 무엇일까요? 머리 스타일을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하지 않고 교복만을 입는 것이 과연 학생다운 것일까요? 학생다운 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학생다움만 추구하는 이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댓글이 지금 없는데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스트잇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학생답게 해. 너 머리 뽑으면 보충 수업에 선택의 자유가 없음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저는 운동을 해서 보충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강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보충 수업을 듣더라고요. 정호는 보충 수업을 듣나요? 네, 저는 기숙사생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충 수업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충 수업을 받지 않았을 때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보충 수업에서 시험 출제 범위를 나가거나 시험 출제 유형을 알려준다거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찍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보충 수업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서 기숙사 좋아요가 올라왔는데 기숙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기숙사는 좀 자유로워서 많이 좋았거든요. 기숙사 밥이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기숙사 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거 중앙고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밥이 정말 맛이 없어요. 중학교보다 훨씬 더 맛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저희 학교 기숙사 아침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맞아요. 기숙사 아침밥 먹으려고 들어가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없나요? 네. 댓글이 달리긴 했는데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들 이런 공감되는 내용이 없으신가 봐요. 굉장히 학교가 자유로운 좋은 학교네요. 학교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 한 명이 이제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저도 학생 때 보충 수업을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다 있는데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대요. 저는 이거를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보충 수업을 안 한다고 했다가 교무실에 선생님들 다 있는 곳에서 너는 뭐 하는 애냐고 욕을 엄청나게 먹은 적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이 말 딱 안 한다고 하면 네 성적을 봐라. 딱 이 말부터 하세요. 근데 성적을 보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보충 수업을 안 한다는 말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들 하죠. 네.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쌤들이 학생 뒷담화해요. 아, 네, 이건 저희는 쌤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쌤들끼리 급식을 먹으시면서, 아, 이 학생 오늘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욕하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먼저 급식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뒷담화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지금 국장님이 오셨는데 댓글에서 국장님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방송이 원래 이렇게 따끈한가요? 아, 오늘 좀 댓글이 없어서. 그렇게 다 경직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아, 조금- 저는 방송 네. 처음인데. 아, 처음이시고 네. 우리 그 효진 청소년하고 네, 네. 유진 청소년은 뭐 방송에 좀 달인 아니에요? 이제 몇 번째 출연이세요? 저는 두 번째인데. 아, 두 번째밖에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두 네. 번째인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아,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가입니다. 인권자치기구 라이트온 워낙 활동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청소년들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또 제가 또 나름 좀 어른 아닌데죠. 많이 꼰대인데 그래도 또 형? 형인가요? 좀 반대 입장이라고 할까요? 또 청소년과 다른 입장에서도 좀 제가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도 청소년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국장님은 이렇게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뭐 부총 수업을 안 하면 선생님들에게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참여권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개적으로 좀 망신을 주거나 좀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공공연하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줄여주셨으면. 혹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정우 잘생겼다는 말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아, 어딜 봐서 카메라가 잘못된 것 그런- 같아요. 카메라 좀 닦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성이 카메라를 유 씨가 닦아야 아닌 되는데. 거죠, 정우가? 정우 성이 유가 아니죠? 다른 정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3개째가 올라왔어요? 잘생겼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같이 있는 도훈이도 조금 속상하니까 도훈이도 잘생겼다고 올려주세요. 갑자기요? 저한테? 뭐, 도훈 씨 잘생긴 거 맞잖아요. 못생겼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아, 이거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저는 잘생겼다는 의미가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광고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혹시 눈, 코, 입이 있어서 잘생겼다 이유인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잘 태어나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너무 귀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생겨났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너무 그 잘생겼다는 것이 마치 뭐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TV에 또는 매스컴에 또 그런 광고에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성 있게 나름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잘 생겨나셨기 때문에 저는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전혀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은 말투인데. 역시 명언 제조기 국장님 같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에 좀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인권에 침해된 사례보다 다른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인권 지금 사례가 올라와야 되나요? 네, 네. 그래야 조금 더 올라와야 우리가 원래는- 이야기. 조금 더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와야. 아니면 여기 우리 방청객들이나 또 회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얘기 전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우리 그 패널들 중에서도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우리 어떤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 함께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꺼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한두 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컨대 최근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활동과 다른 걸 통해서 보면 이렇게 명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표를 네네네. 붙여야 된다, 안 그죠. 붙여야 된다 같은 네. 어떤 그러한 토론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셔서 토론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인권 침해를 이렇게 느꼈었다, 당했었다 하는 사례를 좀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도훈 씨부터 한번 저는 차례대로? 다리 다치기 전에 1학년 때 아마 제가 토요일날 대회를 나간다고 쌤한테 일주일 전부터 말을 했었는데 그 당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죠? 학교를 왜 안 왔냐고. 아, 대회를 나가는데 제가 그때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쌤한테. 저 학교도 대회 나가니까 이날 학교 못 나가요를 하루마다 말한 것 같아. 근데 당일날 딱 전화가 오더라고. 또 아침에. 학생이 말해. 제가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약간 좀 반대고, 네 명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마 바쁘셔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원 청소년이 혹시 그 전날에도 얘기해 주셨나요? 네, 전날 딱 얘기했는데 그냥 혹시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그- 선생님 저 대회 가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있으실래 찾아갔죠. 음. 그래서 찾아가서 저 내일 대회 나가니까 내일 못 나오겠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선생님이 전화 와서 또 뭐라고 해주셨었어요? 딱 전화 와서 어딨냐고 아. 학교에 안 오냐고. 그렇죠. 그러면은 편하게 우리 도원 청소년, 선생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 대회 나왔는데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 받았을 때 네만 했었어.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약간 선생님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소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저는 사실 청소년 편이긴 한데, 굳이 지금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진이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정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솔직히 다 공감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침해를 당한 게 성적 공개. 네. 진짜 게시판에다가 딱 1등부터 저희 문과가 90명 있거든요. 1등부터 90등까지 딱 못을 박은 채로 사인을 해라 라고 1등부터 90등까지 차례대로 쭈르륵 나와 점수랑 등수랑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시험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잘 나온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1점 가지고 이제 기숙사 너가 1등이냐 마냐 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꼴등인 친구들은 꼴등인 친구들부터 이제 너가 내 위다, 네가 내 위다, 내가 뭐 더 잘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저는 제 성적이 만약에 1등이든 90등이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성적을 공개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이게 사정에 제 성적인데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너희한테 니네가 맞은 성적을 공개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이거 비밀이니까 너네만 사인하고 들어가라 이것도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게시판에다가 그냥 1등부터 90등까지 점수를 딱 밝혀버리니까 되게 수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반대측 입장에서 한번. 네네.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청소년 편입니다, 늘. 네네. 나름 그 학교와 선생님들의 운영 방침과 또 방법이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이러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들과 어떤 소통을 해보려고 했는지가 전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평화로운 소통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친구들이 모여서 내지는 학생회를 통해서 정중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선생님들께 방금 우리 정우 청소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유, 아주 지금 논리적으로 되게 좋으시니까 그러한 이유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의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논리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공식적인 기구,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들이 모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몇몇 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부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가리개를 가지고 나오셔서 한 명씩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몇몇 분 뺀 말고는 여전히 또 있으신 분이 있죠. 아직까지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긍정적인 사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사회는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인정하되 아까처럼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여러분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라이트온이랑 우리 군산여고 인권동아리 같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파이팅입니다. 그 보충 수업에 대한 저희가 공감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 보충 수업 안 한다고? 보충 너 그 수업을 시간에 받지 뭐 할 거야? 않아서 학교에서 공부나 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한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그 한마디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너 보충 수업 안 한다고? 너 그 시간에 뭐 할 거야? 학교에서 공부나 해. 네, 보충을 안 한다고 그 시간에 뭐 할 거냐고 선생님께서 정말 자주 하시는 보충 수업 안 말씀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보충 수업을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할래 말래 이제 학기 초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이제 제출하고 나서 학기 초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 왜 보충 안 하니? 라고 하면, 보충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보충 시간에 잠만 잘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저 혼자 놀던지 공부하던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 집에 가면 뭐 얼마나 네가 공부를 할 것 같냐? 뭐 여기서 자더라도 뭐라도 듣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학기 때 보충을 들었다가 보충을 지금 현재 듣고 있지 않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엔 보충 시간에 집에 가서 차라리 마음껏 잠이라도 더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직접 계획표도 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현재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보충을 원래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야자를 하려면 보충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충을 듣고 있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 시간에 시험 문제 유형과 시험 문제 출제 문제 같은 걸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그 시간에 만약 없으면은 그 유형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도훈 씨도 같은 학교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보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방금 새로운 사실도 있어요. 야자를 하면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학교를 나갔다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니까 보충을 저는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저는 열심히 뛰었죠. 네, 각자 꿈이 있는 거니까. 댓글에 저 중학교 때 체육복 안 입었다고 출석부로 뺨 맞았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건 좀 댓글에 심각한데.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번 효진이가 말해주시는 게. 중학교 때 체육복을 안 입었다고 출석부로 뺨을 맞으셨다고 굉장히 좀 일단 충격적이네요. 물론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안 입었다고 이렇게 바로 체벌을 가하시는 건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신고감 아닌가요? 중학교 때는 안 입으면은 그냥 오리 걸음했는데 이건 좀
저는 중학교 때 많이 체육복을 한 번도 안 입어서. 불량 학생이었네요. 양아치 전. 아니요. 저는 이게 감정이 이게 실렸냐 안 실렸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뺨 같은 거는 충분히 감정이 실렸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벌은 일단 무조건 반대거든요. 그 체벌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체벌은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뭐 사랑해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뭐 치더라도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는 거는 감정이 많이 실렸지 않았을까. 이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할 때 정말 이걸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었는지 본인만이 알 수가 있죠. 성찰을 해봐야. 사실 사실 지금 목이 지금은- 메이시나요? 네. 사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뭐 지금이 아니라 거의 근래까지는 체벌이 금지돼 있지 않는 상태여서 그때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지금도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거기에 익숙해 있으셔서 때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40, 50대나 50, 60대 선생님들은 그 예전에 본인들도 많이 맞고 자라셨고 또 때렸던 세대셨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가 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제 훌륭한 도시죠. 그래서 이런 체벌 없어지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정당하거나 인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당하려는 건 아니고 체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권 감수성 관련된 훈련이 또 필요할 것 같다. 그 충분한 정도죠.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더 의견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멘트로 오늘 라이트온의 첫 방송이었잖아요. 그죠. 첫 방송 어땠는지 효진 씨부터 한번. 아, 네. 아까 말했듯이 방송이 두 번째인데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죠. 아, 네. 일단 소감은 처음으로 라이트온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저는 제 개인 혼자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속해 있는 자치기구가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티는 많이 안 났지만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렸고,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국장님의 서포트도 굉장히 아닙니다. 함께한 겁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영광이죠. 네. 감사했고, 또 굉장히 우리 이제 같이 자치기구 원들끼리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누고 준비하면서 막 많이 웃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좀 정기적으로 라이트온도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냥 말할게요. 네. 저는 이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 떨리고 막 경직돼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목소리도 제가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오글거릴지 감히 상상도 안 되고 이불킥 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저에게 되게 많은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었고, 효진이 말대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따가 또 소개하실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자리들을 종종 가질 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거 비밀인데. 시크릿인가요? 이거 뭐야. 비밀이었는데. 안 비밀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밝혀버렸네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저번 주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 이렇게 저희 자치기구원들이랑 저희 라이트온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어서 그런지 좀 더 떨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친구들, 저희 달그락 친구들의 이런 사연도 들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뿐만 아니라 국장님의 이런 어른으로서의 의견까지 들어보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원래 소감은 제가 말한 게 퍼스트인데 뭔가 돌발행동을 했어요 방금. 좀 놀랐거든요. 애드립.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길게 끄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간결하게 말할게요. 원래 방송 처음이어서 긴장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잘 끝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계속 도훈 씨 방송에 출연하실 건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정가? 그건 좀 굉장히 잘하시는데 다음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같이 그-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미 두 번째 도훈이 씨 첫 같이 번째- 한다고. 첫 번, 그러니까 두 번째도 같이 하신다고. 네? 제가 아까 얘기해서 네. 공개해 버렸으니까. 뭔 말 했나요, 제가? 네. 그럼 혹시 국장님은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저는 하나 이렇게 인권 관련해서 토론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네. 끝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바라는 바는 그런 거예요. 이 라이톤이 일단은 군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국과 세계를 넘어서 가는 방송이 되겠지만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뭔가 군산 지역의 학생과 청소년들의 어떤 인권의 좀 대안이 많이 논의되는. 그러니까 막 문제도 막 얘기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막 문제와 이런 거에 막 집중하고 어른들을 막 비난해서 어른들과 청소년이 막 이렇게 대립되고 이런 것보다 물론 문제는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대안이 더 많이 얘기되는 이런 어떤 공론화의 인권의 인권 사랑방 같은 인권 사랑방이라는 단체도 있긴 한데 우리 예쁜 이름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라이톤처럼. 그래서 이 방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어떤 대안이 논의돼서 그런 고민들도 해결해주고 함께 어떤 인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좋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 여러분들도 좋고 군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본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군산 지역의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고민해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스 라이트 온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설문조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 저희 국장님께서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저희가 진짜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정말 여러 명이서 피드백을 하고 또 해서 정말 설문지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 인사 뭐 이렇게 하나 뭐 포즈 같은 거 우리 회장님이 한번 제안해서 하고 딱 끝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뭐 제가 또 이제 포즈를 첫 마무리를 잘 끝내야죠. 화이팅이라든지 너무 건배제이 같은 건가 느낌이 약간 뭐 파이팅 아니면 하트 아니면 뭐 라이트온만의 뭐가 항상 생각해 온 게 있긴 하죠. 오 네. 있으시구나. 뭐, 되게 뭐. 싱겁긴 한데 기대하지 마세요. 뭐죠? 네 기대 안 해. 전혀 안 해. 굉장히 기대되네요. 요즘한테 기대를 할 수 저희가 없죠. 라이트온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온의 철자 맨 첫 번째가 뭐죠? 네. R도 있고 L도 있지 않아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한국어로 네. 했었죠. 이제 R과 L을 합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했는데 여기 지금 4명이니까 2명은 L을 하고 2명은 R을 하는 게 근데 R은 어떻게 하죠? L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야 지금 욕 아니야? 아니에요. 욕한 거 맞는데 알 지금? 모양, 알 모양. R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R을? 이거 델리알리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거 네. 그냥 그러니까요. 저희 다 같이 L자를 만들고 끝내는 게 러브의 의미도 있네. 그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좋네. 라이트온 합축적 사람.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양손으로? 알아서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야, 그냥 한 손으로 하는 하죠. 대로. 이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냥 한 왼손입니까? 네. 왼손으로 하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라이톤의 첫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